네, 사실 경기 수를 거듭하면서 프로야구는 더 재밌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승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9위인 SK와 10위 한화가 좀 굉장히 처져 있고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이 두 팀만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팀들은 오히려 승률이 좀 다 같이 동시에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팀이 승리 거의 자판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쏟아내는 것이죠. 네. 예, 승리가 막 시장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 SK 와이번스 거의 뭐 완전 나락이고 지금 네. SK가 자 최근 10경기 2승 8패 4연패 중에 14승 35패 2할 8푼 6리. 하나도 3승 7패 3연패 중에 12승 37패 2할 4푼 5리 승률이요. 3할이 안 돼요. 네, 두 팀 모두 올 시즌 좀 역대급 연패 기록도 있습니다. SK는 이제 10연패를 했었고 시즌 초반에 네. 그다음에 한화는 18연패 역대 이제 최다 타이 기록을 세웠었는데 뭐 그 후로 연패는 끊었지만 문제는 뭐 1승 후 다시 연패, 1승 후 다시 연패 이 패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팀의 문제만은 네. 아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이 너무 처지게 되면 네. 리그의 밸런스가 조금 뭐 위태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네. 5할 승률을 기록을 하고도 포스트시즌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고. 네. 7월 1일 기준으로 10개 구단 순위표를 좀 살펴보면 1위 NC와 키움이 이제 6할 때 승률을 기록 중이고요. 그리고 두산부터 이제 삼성까지 4개 팀이 5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5할을 해도 5강 안에 못 드는 그런 상황이고 4할 때 팀이 2개 있고 나머지 9위, 10위 SK 하나만 2할 때로 크게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은 실제 지금 26승 24패인데 그냥 6입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네, 6입니다. 그러면 뭐 이대로 시즌이 끝난다 그러면 아쉽게 가을 야구 못 가는 것이죠. 뭐. 네. 앞으로는 뭐 어디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SK와 한화의 이런 동반 추락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프로야구 초창기에는 뭐 전후기 네. 나눠서 치르기도 했습니다만 시즌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두 팀이 3할 승률 미만을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한 지금 번도 없었나요? 예, 한 번도 네. 없습니다. 역대 처음이고 물론 지금 뭐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고 네. 뭐 하나, SK가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 팀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2할 때 승률이니까 몇 경기만 이기면 승률은 뭐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올라옵니다. 있죠. 네. 예,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네. 1982년 네. 3위 슈퍼스타즈가 이제 당시에 승률 1할 8푼 8리. 예, 일할 때는 네. 딱 한 번입니다. 요거. 사실 20%도 안 되는 승률이었고요. 그다음에 1986년 빙그레이 이글스가 이제 2할 9푼의 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99년 쌍방울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쌍방울이 이제 2할 2푼 4리. 그다음에 2002년 롯데자이언츠가 정말 그 암흑기 시절에 약간 정점이었는데 당시 2할 6푼 5리의 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18년 만에 2할 때 승률 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2002년 롯데 이후에 처음이 된 그렇습니다. 거죠. 둘 중에 어느 팀이라도 하면.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우리가 시즌 초반에 이러다가 100패 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KT가 좀 안 좋았을 재작년 때도. KT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위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막판에는 조금 반등을 해서 네. 그래도 3할 때 승률은 또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자, 올해 조금 위험하다. 네. 사실 앞서서 저희가 처음에 주제를 소개할 때도 승률 인플레라고 했는데 보통 5강의 커트라인을 이제 5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승률. 감독님들이 보통 우리 올해 목표는 5할 이상이다.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도 5할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도 가을 야구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0개 구단 체제가 이제 2015년 됐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후로 5할 승률을 하고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한 경우는 지난해 KT 위즈가 딱 5할을 했죠. 네. 71승 2무 71패 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10개 구단 체제에서는. 네. 근데 올해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최소 두 팀은 5할을 못한다. 지금 이 상황대로 간다면. 그리고 역대 5할 승률 밑을 기록을 하고도 가을 야구 진출한 적도 8번이나 했습니다. 네. 역대로. 훨씬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한번 보시면 또 자, 역대로 2000년 이후에 네. 5할 이상의 승률에도 포스트 시즌을 진출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예, 지난해 KT 포함해서 2002년 두산,
또 2006년 두산, 2008년 하나, 네. 2013년 롯데 이렇게 총 5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정말 오화를 해도 포스트 시즌을 못 가는 거 아니냐. 한화와 SK가 지금 너무 처져 있다. 이게 좀 리그에도 분명히 이제 건강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중위권 팀들은 걱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쵸. 자, 네. 우리가 뭐 이번에는 위닝 시리즈, 다음에 루징 시리즈. 그럼 뭐 주간 3승 3패 나쁘지 않아. 하지만 순위는 올라가지 않죠. 어떻게 보면 순위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다가 5할을 해도 포스트 시즌 못 가는 것이 아니냐. 약간 불안하죠. 그렇죠. 8위 KT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아마도 포스트 시즌 막차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굉장한 설레발일 수 있습니다. 왜냐, 뭐 9위 SK, 네. 또 10위 하나가 반등의 여지를 뭐 제가 없애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쵸. 현실적으로 야구판에서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좀 쉽지 않다. SK하고 하나가 뭔가 특별한 반전을 이루려면 정말 좀 쉽지가 않다.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여건이 좀 나빠지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8위권까지 팀들은 이제 네. 승률이 조금 이제 그래도 욕심이 좀 나니까 좀 네.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 하위권과의 뭔가 경계선이 되고 있는 KT가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불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위 현재 22승 네. 27패인데 KT가 사실 지금 승패 마진 마이너스 5지 않습니까? 크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성적이. 그렇죠. 네, 반환점을 네, 아주 돌지도 네. 않았는데. 근데 내부 분위기가 좀 비장해요. 작년에 5할을 하고 가을 야구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쵸. 올해는 네. 사실 이제 목표가 가을 야구 한번 가자는 거예요. 창단적 가을 야구 우리 한번 가자. 근데 지금 아주 처지진 않았는데 뭐가 좀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5할 이상을 해야지. 네. 그것도 또 넉넉하게 해야지. 그래서 KT 관계자가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만 7번 넘게 트레이드 카드를 좀 맞춰봤다. 왜냐 급하니까. 근데 급하니까. 지금 성사가 된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자, 내야 백업 뭐 등등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대 팀이 요구하는 카드가 어마어마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올 시즌 갑자기 맹활약 중인 그 타자를 덜컥 요구를 하고 또 마운드에 주축 투수 이름을 바로 꺼내니까 뭐 네. 이러니까 얘기가 진척이 안 되는데 아니 뭔가 현장에 보탬이 되는 보강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 그렇다고 뭐 손해보는 장사도 할 수도 없고 이제 마음이 그쵸, 급하니까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좀 몇 번째 이렇게 트레이드 시장에 막 기웃기웃했는데 뭔가 손해는 지지 못했다. 참 힘들다. 그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트레이드 성사되는 건 또 워낙 쉽지 않은 일이고 타 팀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트레이드는 먼저 얘기를 꺼내면 그냥 을이 돼요. 아, 그래요? 을이 바로 을. 우리 뭐가 좀 필요한데 네,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대 팀은 급한 팀의 사정을 이렇게 천천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구하는 카드 수준을 계속 막 끌어올려요. 네. 블러핑으로 한번 그냥 이런 카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카드라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네. 자, 급한 팀은 계속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외국인 교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트레이드로 전력 보강 팀 분위기 전환 꾀하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네. 자, 카드 맞추기는 쉽지가 않더라. 네. 근데 KT도 사실 뭐 네. 분명히 지난해에 비하면 지금의 순위가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KT는 9위, 10위 한화, SK와 비교하면 막 처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연패를 하다가도 또 다시 연승도 타고 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 얘기했듯이 SK와 한화가 정말 좀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SK는 좀 살아날 여지가 있을까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한 팀을 꼽으라 그러면 사실 뭐 18연패란 하나가 더 최악이지만 그쵸. 느낌상으로는 그죠? 맞아요. SK가 더 충격적이다. 왜냐? 지난해에 정말 중반까지도 압도적인 네. 1위를 달리고 있다 마지막에 뒤집히고 그 다음에 또 뭐 플레이오프에서 그냥 짜르르. 그리고 올해도 사실 뭐 꼴찌 후보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5강 후보에는 5강 정도는 알 것이다. 같아요. 네. 뭔가 작년보다 뭐 김강인 선수도 없고 산체스 선수도 일본으로 네. 갔으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완전 나락으로 처지지는 않을 것이다. 부자 망해도 3년 간다. 근데 부자가 딱 맞는데 반년을 못 가. 악재가 꼬이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7월 2일입니다. 네. 2일 외국인 투수 킹홈스 뭐 대출이 예정이 네. 돼 있었죠, 그죠? 돼 있었는데. 겉에서 바라보기 답답했던 게 키움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상은 안 보인다고 하는데 계속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게 또 시간이 차일피일 흘러가고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외국인 투수를 올 시즌에 좀 바꾸기도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답답함만 호소하다가 결국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팔꿈치 통증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차라리 인대가 조금 문제있다면 수술을
받으면 그쵸, 됩니다. 네. 근데 이 뼈 조각은 피로 골질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골질된 그 부위에 약간의 이게 진액이 나와서 네. 뼈가 조금 웃자라기도 하죠. 던지다 보면 이것이 조각이 탁 부러지는데 투수들 중에는 꽤 팔꿈치 뼈 조각을 가지고 피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근육 속에 완벽하게 잘 그냥 있으면 네.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냥 피칭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돌아다니다가 근막이나 근육을 자극을 하게 되면 뭔가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뭐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한 번씩 안 좋으면 크게 문제가 된다. 네. 근데 이번에 SK가 새로 데려오려 했던 외국인 투수를 이미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었더만요. 아니, 저도 기사를 통해서 네. 봤는데, 보통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대체 선수 발표가 이제 퇴출과 동시에 이제 영입을 보통은 발표하는 그렇죠. 게 네. 가장 좀 이렇게 좀 순환적인 그런 과정인데, SK는 그냥 퇴출만 먼저 발표를 했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네. 사실 킹엄 선수에 대한 마지막까지 좀 한가닥 미련이 네. 있었죠. 예. 캐치볼까지 했다는 것은 뭐냐면 좀 괜찮다. 그럼 캐치볼 한번 해보자. 다음에 이제 불펜 피칭이 들어가는데 네. 캐치볼을 했는데 뭔가 조금 무겁다. 체크를 해보니까 뼈 조각이 조금 문제를 일으킨다. 좀 시간도 좋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외국인 네. 투수 한 명을 데려왔어요. 메이저 리그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의 경험이 있는 30대 중반의 왼손 투수입니다. 왼손 네. 투수인데 이 선수가 2년 전에 SK에서 테스트를 받았다 그래요. 네. 자, 6월 10일 날에 한국에 왔어요.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네. 6월 말에 테스트를 했답니다. 2차례. 네. 근데 괜찮았대요. 네. 구위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메디컬 체크를 하자. 킹엄 선수는 보내야 되겠다. 메디컬 체크를 딱 했는데 문제는 이 선수도 역시 팔꿈치에 뼈 조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네요. 완벽한 상태가 네. 아니죠. 그러다가 또 그쵸. 던지다가 또 아프다. 그럼 뭐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돌려 보내고 말았는데 참 뭐 SK가 이게 뭐 좀 불운이면 불운일 수 있고 그쵸.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선수 선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보니까 외국인 선수 새로 데려오면 거의 한 달은 무조건 소요가 되던데. 한달 되죠. 네, 자, 시간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2주간 자가격리하고 뭔가 몸을 조금 만들고 네. 부패 피칭을 하고 뭐 2군에서 던지던 자 그다음에 올라와서 한 달 정말 최소한 한 달인데 리스트업을 해서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지금 당분간 마운드가 참 큰 걱정인데. 그쵸. 일단 지금 뭐 물론 문승원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고 뭐 다행히 뭐 핀토 선수, 박종훈 선수, 이건우 선수 이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지켜주고는 있지만 네. 지금 결국 김태훈 선수가 이제 불펜으로 그렇죠. 보직을 바꾼 상황에서 이 5선발까지 불안정하면 사실 SK가 그동안 지난해에도 좋은 성적을 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선발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구상이 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 같았으면 조금 나았겠죠. 지금은 이제 일정이 너무 촘촘하고 네. 뭐 더블헤드도 언제든지 생각을 좀 하면 물론 지금 혹스기 때는 더블헤드가 없지만 그래도 뭐 계속 지금 일정이 너무 촘촘하니까 네. 5선발 없이는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죠? 뭐 6선발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유망주들로 5선발을 채우면 조금 힘든 여지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연경혁 감독 건강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고 생각보다 조금 길어집니다. 아직 복귀 일정이 안 나왔죠? 전혀 안 네. 나왔죠. 좀 전혀 더 안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정밀 네. 검진 후에도 이제 건강이 좀 완벽해야 복귀가 가능할 것이고 모두가 조심스럽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건강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사령탑에 앉아서 스트레스를 네. 받게 되면 또 뭐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상당히 모두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이 와중에도 SK가 뭐 단순히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기록들도 상대 대기록에 약간 희생양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참 좀 기분이 나쁜 부분이죠. 그럼요. 굉장히 네.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지금까지 이제 완투승이 4번 있었죠. 올 시즌에? 예, 네. 완봉승이 3번 있는데 에런 브룩스 선수의 이제 빗속 5이닝 완봉승은 일단 조금 빼자고요. 네. 자, 9이닝 완투 완봉이 네. 완투 3번, 완봉 2번이 있는데 이 3번 모두 상대가 SK였다. 이게 지금 SK 타선이 좀 얼마나 좀 무기력하고 지금 응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서폴드 선수 그죠 하나 그리고 LG 정찬은 또 삼성의 뷰캐넌 선수 다 SK를 상대로 완투도 네. 하고 완봉도 하고 했는데 자 4경기에서 최근 4경기에서 2득점 득점력 빈곤도 이 정도면 심각하고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거포군단 그죠 네. 너무 거포군단 이래서 그 SK가 한순간에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SK 팬들께서 좀 허탈해 하십니다. 이거 웬만큼 쳐줘야지. 그렇죠. 아 그리고 SK 그 멤버 특히 타선을 봤을 때 네. 절대 그런 게 좀 부진할 만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워낙 뭐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라인업에 뭐 견줄 수도 있는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한동민 선수 네. 빨리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12 하나는 좀 탈출구가 보이십니까? 네, 답이 네. 없죠. 네. 답이 없고. 평균 자책점 5.80 꼴찌, 선발 평균 자책점 5.74 꼴찌, 불펜 5.98 8위, 팀 타율 2할 4푼 3리 9위, 홈런 28개로 꼴찌, 득점권 타율 꼴찌. 투타 거의 그 전 부분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안 되려 그러니까 정우람 선수가 피칭하다 갑자기 미끄러져서 뭐 그냥 네. 다쳐서 뭐 2주. 야, 참 마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뭐 역전패 막 당하니까 보여집니다, 그죠? 뭐 계속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 정우람 선수의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네.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내부적으로도 고민했겠지만 이번에 딱 보면 야, 정우람 선수 안 되면 진짜 답도 안 나오는구나. 아, 이건 잘못하면 진짜 바닥을 뚫고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불안한 것이죠. 네. 다 안 됩니다. 자, 베테랑 안 됩니다. 신진급 안 됩니다. 자, 투수 던지는 부분도 마운드 상당히 불안하고 뭐 스폴드 선수 혼자서 하는 식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우왕좌왕했다는 거죠. 자, 갈지자 행보, 리빌딩, 윈나우 어느 한쪽으로도 자 방향을 잡지 못했었고요, 그죠? 아, 많은 분들이 저 그런 우리 뭐 채널에도 그런 댓글들도 좀 남겨주셨는데 아니 수비가 왜 이 모양이냐? 하나의 수비는 왜 이러는 것인가? 아니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인가? 근데 자 지옥 훈련 해봤습니다. 자유 훈련도 해봤습니다.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근데 뭐 행복 수비죠. 하나발 행복 수비. 이 행복 수비는 저 비꼬는 나는 것이죠. 뭐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 그죠? 그 부분을 빗대서 저 행복 수비를 하는데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지금 이러한 수비는. 뭔가 좀 되게 이상한 게 사실 개개인의 능력치가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하나에 새로 합류한 야수들도 중에서도 수비력이 꽤 괜찮다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도 이상하게 좀 수비에서 어이없는 실수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많은 선수들은 네. 사실 2군에 계속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1군에 올라올 아직까지 그런 경쟁력이 조금 부족한 선수들은 많습니다. 제가 참 쓴소리를 좀 드립니다. 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좀 이 쓴소리에 좀 발끈해서 확실한 퍼포먼스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수비에서 정교한 맛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상대가 위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 야구를 이렇게 대하면 네. 상대팀 입장에서 하나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뭐 손쉬운 먹잇감. 그러니까 딴 데는 그냥 조금씩 돌아오다 보면 선발 로테이션도 1, 2, 3 딱 이렇게 딱 맞추는 것이죠. 네. 첩첩산중이다. 네. 아,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또 끝까지 이어지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SK랑 하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지 선수가 이제 입국을 했는데 네. 반지 선수가 새롭게 입국을 해서 팀을 반듯하게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네. 웃음 포인트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